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입어야 된다. 뭐 정장 입어야 된다. 아니면 두 번째로 뭐 귀티나게 입어야 된다. 세 번째로 뭐 많아요. 예. 근데 뭐 피터 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죠. CEO가 정장을 입고 나오면은 투자하지 않는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. 피터 틸이 한 게 맞나요? 하여튼 그런 미국의 실리콘밸리 투자자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가 생각이 나네요.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. 옷차림에 대한 거는 그냥 취향대로 입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.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옷차림에 대한 분명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이 결이라는 거예요. 결이라는 게 뭘까요? 사람마다, 직종마다 자기 색깔이 있습니다. 비즈니스맨은 정장을 입어야 되고요. 성악가는 뭐 입어야 되죠? 뭐 드레스를 입거나 아니면 턱시도를 입어야 될 거예요. 예술가는 어때요? 자유롭게 입어야 돼요. 그죠? 근데 이게 직종마다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도 이런 게 있어요. 똑같은 옷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.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. 예를 들어서 IT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, IT 부자 누구예요? 이재용 회장입니다. 그쵸? 미국에 우리가 뭐 주커버그를 생각해 볼게요. 뭐 입나요? 정장 입습니다. 그쵸? 뭐 입나요? 후드 입습니다. 근데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. 이재용 회장님식의 회장님이라고 해버렸네요. 이재용 회장식의 그거 뭐예요? 조직이에요. 조직력, 관리, 기술, 하드웨어. 이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정장이야. 이 결에 맞는다는 거예요. 이재용 회장님이 후드 입는다 그래서 창의성이 생기나요? 아니에요. 이미 옷이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. 만약에 주커버그가 정장 입고 다녀요? 그러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. 후드를 입는 것이 여기에 창의성, 첨단, 소프트웨어, 유연성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. 이 자체가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거예요. 어떤 브랜드가 된다는 거예요. 옷차림이라는 것이.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장이 반드시 맞다? 귀티나게 입는 게 맞다? 뭐가 맞다?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뭐예요? 실제 옷차림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예술가예요. 그러면 창의적으로 보이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. 예술가로 돈을 벌려면. 아니면 내가 어떤 전통 장인이야. 이분이 힙하게 입으면 잘 될까요? 뭐 잘 될 수도 있겠지.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나라의 전통 고유의 뭔가 그런 거를 내가 외부로 표출해야 된다면 그것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? 그게 바로 결이라는 겁니다. 어떤 사람이 변호사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생활한복 입고 있어. 생활한복 특정 변호사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하여튼 뭐 변호사분들이 뭔가 뭐 이상한 거를 입고 있어요. 예. 그럼 이게 될까요?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. 더 신뢰가 가는 뭔가 내 업의 결과 나 사람의 아이덴티티의 결이 일치하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습니다.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명품이라는 것도 원래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하는 거예요. 그 아이덴티티를 표출할 수 있는 이걸로서 우리가 소모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? 일부 어떤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졸부의 상징이거나 어떤 사기꾼의 상징같이 돼버린 이런 명품들이 있어요. 그럼 이런 거는 자기 아이덴티티의 폐가 되잖아요. 이런 건 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뭐냐면 이 결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.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어쨌거나 돈이든 명예든 뭐든 거기에서 뭐가 올라간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결이 뭔지 알아요. 그래서 어떤 옷이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지, 어떤 옷을 입어야 내 능력치가 만약에 100이라면 어떤 포장지를 씌워야 120으로 보이는지를 알고 있어요. 그죠? 그거에 맞춰서 옷을 입는 거예요.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부자들이 트렌드 따라간다는 거예요? 트렌드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? 트렌드를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. 만약에 내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되는 업이 아닌 이상, 만약에 그게 내 업이 그거고 그럼으로써 내가 얻는 이익이 더 커져.
그러면 할 수 있겠죠. 아니면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효용을 내가 크게 갖고 있어.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.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냥 부자들은 대부분 트렌드 신경 안 쓰고 자기 결대로 갑니다. 왜 그러는 걸까요?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가 결이고요. 두 번째는 이거예요. 두 번째는 백로 효과. 남들 다 하니까 싫은 거예요. 예. 부자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자기가 해온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.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? 그럼 그거를 벗어나려고 해. 그렇지 않은 부자들은 잘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그 중국 배우 누구죠? 주윤발. 주윤발 같은 경우는 부자임에도 막 지하철 탄다고 사람들이 너무 막 그러잖아. 이게 잘 안 돼요. 그만큼 내가 더 편하게 하고 싶어 하고 나머지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싶어 하고 이러지 거기 가서 내가 티켓 끊고 그거를 해가지고 한다? 부자가 잘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더 특별한 거고 특별하니까 오히려 선택했을 수도 있죠. 근데 부자들이 검소하고 사람들 신경 안 쓰고 한다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인데 남들이랑 다르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너무 트렌드를 쫓아가면 그거를 오히려 선택하고 싶지 않아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부자들은 트렌드 별로 안 좋아해요. 오히려 클래식을 좋아하는 부자들이 많습니다. 올드머니 룩이 왜 떴을까요?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, 이 자산가들이 신흥부자들, SNS에서 이제 올라온 친구들, 저금리를 타고 이 유동성의 파도를 타고 올라온 이 SNS와 투자해가지고 코인 부자들, 요 친구들이랑 구별되고 싶은 거예요. 그죠?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?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뭐예요? 백로가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올드머니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올드머니 룩이 오히려 인기가 많아지더라고. 예. 그런 졸부 취급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. 부자들은 트렌드를 잘 안 따라가고 그냥 자기 결대로 입는데 트렌드가 일로 온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기의 특색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아니까. 예. 유행 따라가는 것보다 자기 특색에 맞춰 입는 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는 방법이라는 걸 아니까. 그리고 세 번째 있습니다. 세 번째, 그는 부자 중에 트렌디한 거 입는 사람이 있어. 이 사람들 뭐냐면 돈으로 젊음을 삽니다. 부자 중에 나이 많은데 페라리 타는 사람들 있어요. 스포츠카, 람보르기니 나이 많은데 그분들 뭐예요? 돈으로 진짜 젊음을 살 수 없으니까 젊음의 상징을 사는 거예요. 되게 재밌죠? 젊은 친구들은요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의 상징을 삽니다. 근데 늙은 부자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젊음의 상징을 사요. 이런 경우에 트렌드한 옷을 저 나이인데 왜 저걸 입지?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. 저 나이인데 왜 스포츠카를 저런 걸 사지? 한다는 거죠. 왜냐면 같은 또래한테는 어차피 이 사람 친구들 있잖아요. 나이 많은 부자의 친구들 있잖아요. 그 다 나이 많고 다 돈 많은 사람이야. 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 자랑이 안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이런 거를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요즘 젊은 애들이 이런 거 한대. 뭐 이러면서.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관계의 편안함. 우리가 어떤 얘기 했었죠? 뭐 이재용 회장이나 주커버그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 정도 되면 아무거나 입어도 다 부자인지 알아요. 이미 다 알려진 사람은 아무거나 입어도 부자인지 알아요. 근데 어때요? 일반적으로 돈을 벌었다.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. A라는 사람이.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뭐 예를 들어 소나타 타고 뭐 해요. 그냥 아예 검소해. 근데 B라는 사람이 뭔가 관계를 하는데 되게 좀 불편하게 대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뭐 건물 한 3채 있어. 이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이 관계가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돈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 이 사람한테 아무 변화도 없어요. 인간관계 똑같은데 이 사실이 여기에 알려지는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만요. 누군가가 알고 보니 그렇다. 아니면 알고 보니 아버지가 건물주래. 알고 보니 무슨 기업 아들이래. 알고 보니 제가 뭐 코인으로 뭐 20억이 있대. 알고 보니 그거를 아는 순간 갑자기 주변이 그냥 와 이런 게 생겨.
네, 편안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. 근데 뒤에다 등기부등본을 꽂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줄 수 없잖아요.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? 보여줄 수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증명으로 뭘 하게 되냐면 내가 얼마를 썼다는 걸 보여줘요. 썼다. 내가 얼마를 썼다. 왜? 돈이 없으면 쓰는 거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버는 거 안에서 쓰잖아요. 일반적인 소비 비율이 있잖아요. 얼마를 썼다는 걸 보여주려고 명품을 입는다는 거야. 비싼 거를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 관계에서 내가 이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가능성이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여러분들처럼 속물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요 속물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만약에 최소한 이 외의 것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내가 없어 보이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 속물인 사람들한테 관계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이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수준의 뭔가는 갖춰줘야 되잖아요. 아니면 이 사람들이 선호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로 보이는 부자의 조건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. 스테레오타입. 부자의 스테레오타입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. 이런 사람이 제 생각에는 세상의 50%는 되는 것 같아요. 세상의 50%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값이면 그 명품 옷이 있잖아요. 옷이 보니까 한 200에서 300만 원 하더라고요. 세상에서 그 부자랑 똑같은 걸 소비할 수 있는 가격이 이 정도면 사람들이 다 지불해요.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다 쓰는 거 뭐 있어요? 아이폰 가격 한 200만 원 하잖아요. 제 생각에 300만 원 해도 살 것 같아. 그렇지 않아요? 왜?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킴 카다시안이나 나나 다 이거 쓰니까 더 이상 그 부자랑 차별화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까지는 이 가격이면 제일 싸게 먹히는 가격이라고. 그 옷 한 벌에 2, 300에 내가 부자처럼 보일 수 있다? 그 2, 300만 원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. 이걸로 내가 세상의 50%를 먹을 수 있는 마케팅 비용으로 생각을 한다면. 왜? 생각보다 세상에는 속물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. 근데 이 사람들을 겉으로 평가하는 이 50%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미 알려져 있어. 예를 들어 뭐 이재용 회장이야.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있어요? 이거 없다는 거예요.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대통령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. 이런 류의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거는 결국에 뭐예요? 진짜 자기 취향인 거야.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형에다가 신경을 쓰게 되는 경우.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실제 부자들의 이 네 가지가 이 부자들의 옷차림이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실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, 이 결에 맞는 자기의 옷을 입는 거,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부터 다시 보면요. 결. 나의 특징 아니면 나의 장점, 나의 무기를 어떻게 잘 보여줄 것인가. 아니 두 번째, 남들과 다른 취향을 좀 보여주려고. 세 번째, 돈으로 젊음을 사기 위해서. 네 번째, 관계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. 이렇게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네 가지, 네 번째 마무리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무슨 상황이 됐냐면 원래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우리가 관계에 편안함,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건 내가 버는 것 안에서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. 근데 이거를 하려고 얘가 넘어가는 애들이 나와.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서 이 4번 항목이 있잖아요. 많이 퇴색이 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내가 명품을 입으면 돈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. 자, 제가 이거를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마무리 보너스로 하나 얘기를 드릴게요. 네. 자, 여러분 저를 보세요. 제가 언제 제가 명품을 샀나요? 저는 살면서 명품이라는 건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. 언제 샀나요? 예를 들어 신사임당 채널로 잘 나갈 때 그때 제가 샀나요? 이때 검정티만 입고 살았어요. 그래도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자존감 뿜뿜했다고. 근데 나락가면서 어떻게 해요? 이거 사기 시작하잖아. 네. 이걸 입는다는 것이 지금 잘 되고 있다, 내부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증거가 돼요?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. 살아있는 증거가 있잖아요. 안에 지금 이거 질샌더도 이것도 비싸게 주고 샀어요. 언제? 나락갔을 때. 신사임당 잘 되고 있을 때 이거 샀어요? 안 샀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좀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